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0.89%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07%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 요때부터 시황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이 졸졸릿하다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정말 시장에 무수히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고, 글로벌 경기 침체는 물론 한국은 뭐 제2의 IMF다, 뭐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온다, 여러 가지 정말 두려움을, 우리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은 러시아의 뭐 핵전쟁, 영국발 금융위기, 뭐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등을 비롯한 이런 시장의 어떤 좀 투심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트리거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현실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시장 밸류에이션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악재에 대한 우려감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 뭐 코스닥을 위주로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700부터 한 650포인트 사이에서 시장은 이 공포감을 해소해가면서 바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노선을 저는 진짜 650으로 보고 있고, 700부터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공포감이 컸지만 650 이날 이제 저점을 찍고 바닥을 좀 잡으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서 코스닥의 마지노선 650포인트는 적중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쌍바닥으로 만들고 바닥을 잡을까 생각했지만 저점을 한번 깼기 때문에 헤드앤숄더의 형태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그럼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도 맞았습니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얘가 21선을 이런 식으로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21선을 돌파하는 일은 일어나기가 힘들다. 다시 맞고 떨어졌다가 이 21선에 안착을 하기 위한 진통 구간이 필요하다. 마치 언제처럼, 이때처럼, 혹은 코스피가 이때처럼, 이때 21선을 안착하기 위해서 며칠을 1, 2, 3, 4, 5, 6일을 횡보를 했죠. 박스권으로. 이런 구간이 아마 이제 필요할 거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10월 마지막 주에 21선을 안착하는 진통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뭐였냐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10월 마지막 주에 몰려 있었는데요. 뭐 메타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실적 발표들이 결국은 마무리가 되어져야 시장은 이 진통 구간을 이겨내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애플이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애플만 살아남았네요. 다른 빅테크들은 다 정말 뽀그라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없어요. 11월 초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 가지고 시장에 더 어떤 충격을 주기는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아무튼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거의 다 맞췄고요. 이제 요 부분이랑 뭐 몇 개 남아 있는데, FOMC가 충격 제한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충격이 제한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미국 중간 선거라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 이벤트가 있고, 반대로 우려감을 가져갈 수 있는 CPI 물가지수 이벤트가 동시에 이제 11월 중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시장을 이길지는 요건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11월 중순까지 시장은 조금 그래도 안정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다우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이 다우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추세의 고점 구간까지 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맞고 하락할 텐데.
다우가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나스닥이 살짝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버텨주느냐, 이런 문제들.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좀 반등이 약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다우가 힘이 빠지면 나스닥이 힘을 내주느냐, 아니면 같이 빠져버리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최근에 많이 약했기 때문에 미증시랑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미증시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미증시 빠지는데 또 같이 빠지느냐, 요 두 가지를 다음 주 뭐 이제 시황으로서는 키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우가 너무 많이 올라서 추세 저항대 있다라는 부분만 제외하면 11월 중순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하나만 딱 걸리네요. 일단은 네, 시황은 요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내일 뭐 코스닥은 뭐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뭐 갭 띄우고 요렇게 한 2% 이상의 양봉은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또 705포인트 저항대고요. 살짝 뭐 밀렸다가 이렇게 뭐 어느 다음 주 중에 해가지고 다시 돌파하는 구간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가장 이슈가 컸던 건 아마 원전 관련주일 것 같고, 어찌됐건 G2 파워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폴란드, 그러니까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을 가지고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그 폴란드가 한국보다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측도 제기가 됐고,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약간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대장인 G2파워는 견고하게 다시 5일선을 타면서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런 가운데 뭐 뉴스들도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매각을 앞두고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어떤, 그러니까 소송을 건 게 의도적인 어떤 뭐 액션이지 않았냐 하는 뭐 뉴스도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뭐 수주가 조금 더 유리하게 보여진다라는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면서 다시 기대감이 생겨지면서 악재를 해소하고 반등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뭐 종가 오후장 부근에도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도 나왔고, 시간에까지 한 3% 올랐거든요. 근데 야, 저도 기대를 일단은 좀 하기는 했는데, 뭐 저희 뭐 정혜원방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원전주를 뭐 저는 어떤 이벤트의 결과값이 결과값에 베팅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항상 매매하고 마무리 짓는 편이다 보니까, 뭐 기대는 뭐 한수원이 그래도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 공부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이벤트의 결과값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이제 뭐 기대감은 가질 수 있으나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지금 원전 사업이 1단계가 정부 사업이고 2단계가 민간과 공기업 주도가 되는 사업인데요. 1단계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고, 그래도 2단계는 뭐 한국과 협력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수주 기대감은 뭐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1단계 수주 실패에 대한 악재가 지금으로서는 뭐 2단계 수주에 대한 호재보다는 조금 훨씬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좀 보여져서요. 월요일날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감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흐르다가 뭐 2단계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뭐 돌아 나갈지 여부는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해야지, 당장 뭐 내일 뭐 시가 베팅을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왜냐면은 이 부분이 또 뭐 2단계 수주에 대한 부분이 바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뭐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뉴스랑 뭐 이런 이제 진행되는 흐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료의 어떤 소멸이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느냐,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인데요. 저는 일단 대장인 한미글로벌의 차트를 봤을 때 새로운 시세를 내기보다는 재료 소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초에 날짜가 특정 지어지진 않았는데요. 이제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빈살만이 안 온다라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급락 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든 준비는 하고 다시 시세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좀 흐름을 추적해 볼 수 있었죠. 한미글로벌뿐만 아니라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 대부분이 유신도 그렇고요. 요날 급락 나왔다가 천천히 스물스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좀 수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대장인 한미글로벌이 1파, 2파 여기서 이제 방한 뉴스와 함께 한 번 정도 더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저는 이때가 고점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 관점을 가져야지 뭐 갑자기 이런 구간에서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방한했어 하면서 달려들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뉴스 나오면서 오버슈팅과 함께 단기 재료 소멸 가능성을 좀 염두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은 저는 뭐 지금 자리가 재료의 소멸 자리보다는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지만 결국 얘네들이 본격적인 어떤 그 시세 급등이 나오려면은 지금 뭐 재건 뭐 지원에 대한 이런 뉴스는 조금 약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자잘한 파동밖에 만들 수가 없고요.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진짜 시세를 내려면은 결국은 전쟁이 뭐 휴전으로 가는 기대감이 좀 커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를 찾아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무증 테마가 좀 강한데요. 이 무증 테마가 언제까지 또 반등이 뭐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요번 이제 반등이 일단 지금 뭐 가장 먼저 불씨를 당겼던 게 뭐냐 뭐 G2 파워랑 노터스. G2 파워는 이제 반등 나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열기가 이제 원전 재료 소멸로 인해서 식어버릴 것 같고 이제 노터스나 지금 뭐 실리콘트, 공구먼, 모아데이터 같은 애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느냐 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루 이틀 뭐 한 주 정도 뭐 예를 들면 노터스가 여기 뭐 한 121선 정도 터치 뭐 실린톤2도 121선도 거의 뭐 터치가 얘는 뭐 이루어지긴 했네요. 공구몬도 120선까지 한번 터치가 이루어졌고 모아데이터는 뭐 한 번 정도 더 치면은 120선 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무증 테마 애들은 반등이 더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런 어떤 대시세를 낸 이후에 설거지 파동이 나오는 자리들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런 데서 사실은 조금 피해를 많이 보는 자리입니다. 손실 많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한 파동, 두 파동, 모아데이터도 보면은 세 파동까지도 또 나오기도 했고 조금 이제는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볼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뭐 저희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대시세를 내고 하방 경직성이 일어난 다음에 튀어오르는 이런 자리들 우리가 왜 설거지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구간 안에서도 물론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롱텀하게 볼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자리들 보면 항상 이런 설거지 파동 자리에서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이 다음부터는 진짜 졸졸졸 뭐 1년, 2년 흘러내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은 악재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대시세를 내고 나서
하방 경직성이 일어난 다음에 나오는 파동들의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뭐 조금 이렇게 롱텀하게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다라는 것을 뭐 좀 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얘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에디슨 이브예요. 이름을 바꿨죠. 스마트 솔루션주로. 뭐 얘는 이제 특이하게 여기서 보통 이렇게 파동 나오고 죽는 개념인데 한 번 더 땡기니까 이거 전고점 가는 거 아니야라고 개인들 여기서 엄청 뭐 이렇게 달라붙었다가 진짜 피해 보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중 이슈로 간 애들은 뭐 여기서 악재가 나온다거나 기업의 리스크가 생길 자리는 아니지만 뭐 이런 데서 이제 물리면은 조금 반등 없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걸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당장 내일부터 흘러내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 한두 번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이런 구간 121선 찍는 구간까지 뭐 노토스도 보시면 뽑고 죽이고 뽑고 뭐 이렇게 정도는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끌고 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시장에 테마가 좀 없고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무중 이슈들이 다시 이런 어떤 하방 경직성 일어나는 설거지 파동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뭐 태조, 이방원, 로봇 이런 애들도 전부 사실 뭐 섹터 개념이 좀 더 강하죠. 대형주들이 더 많고. 그래서 정말 지금 테마가 불황이다 라는 거는 명백한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는 지금 뭐 너무나 좋죠.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얘네들이 급등을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2차 전지는 갭 띄우고 이렇게 음봉 맞을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2차 전지만 가고 좀 이렇게 못 가면서 하락했던 애들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이제 내일은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는 너무 이렇게 내일 무리하게 막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시가 갭 떴다가 시장이랑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아마 이제 시장도 갭 두고 살짝 뭐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갭 두고 시장은 오르는데 얘네들이 오르지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 하루 종일 하락할 가능성이 또 클 수 있어요. 시장 안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전고점까지는 한번 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일단 도달을 했고,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오르는데 코스모 화학만 너무 좀 안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코스모 화학이 아마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나올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코스모 화학을 조금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금양이 이렇게 되면은 와, 얘도 진짜 올해 엄청난 주식이네요. 1파, 2파 이렇게 크게 보면은 3파 여서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들어가려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상한가도 못 들어갔고, 일단 이제 금양도 이제 고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내일 뭐 태양광 애들은 반등이 조금 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솔루션주는 뭐 엄청 흔드네요. 이날 실적 발표 나오고 급락했다가 말아 올리더니 금요일은 또 다시 판 거보다 더 팔면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하나솔루션주가 양봉을 시장 따라서 만들어 주는지 아니면 뭐 갭 떴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죽어버리는지 이런 부분들 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이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얘가 뭐갭 떴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죽어버리면 이렇게 흐를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뭐 다시 조금 금요일날 팔았던 애들이 다시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외국인이 엄청 매물이 나와버렸거든요. 140만 주니까. 목요일날 실적 발표 나오고 급락 나온 거 다 이제 끌어올렸잖아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 던졌다라는 소리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특이사항이 생긴 것이니 일단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내일
시장이랑 같이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갭 뒀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 말고. 네, 그 정도 보고 뭐 볼 게 역시나 별로 없습니다. 로봇주들도 워낙 조금 시장 강할 때도 반등 안 나오고 좀 많이 약세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구간들이 조금 더 저점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 조금 기대해 보죠. 이런 애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 파동의 구간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좀 이슈 될 만한 애들 좀 살펴볼까요? 코리아 SE가 와, 얘는 뭐 죽을 듯 하면서 절대 안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좀 핫했던 이 리튬 플러스라는 뭐 관련주들이 지금 포스코의 리튬 연구 총괄 책임자였던 사람이 이제 퇴직하고 리튬 플러스를 창업을 했고, 지금 이제 리튬 플러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이제 이 코리아 SE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리튬 관련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얘도 지금 뭐 크게 보면은 야 1파, 2파 뭐 이렇게 이제 쌍봉까지 한번 또 치려고 이 구간 안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지 싶어요. 근데 여기를 뭐 뚫고 한 번 더 시세가 나온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거 너무 고점이라서 한 쌍봉까지는 반등이 나오려나 보다라는 정도로 저는 일단은 좀 보고 추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지사는 드디어 이제 시세가 마무리가 되죠. 그 유명해 이거 보면서 저도 사실은 83년생 김대용이라는 이제 슈퍼개미가 계속해서 이제 뭐 지분 취득하고 그러니까 뭐 무증 어그로 끌어가지고 양지사를 지금 이전에 이제 신진 SM도 그랬었고 와 이거를 뭐 작업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몇 배로 올린 겁니까, 이거? 대단하네요. 통도 커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렇게 대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왜 안 잡아가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이 뭐 청구됐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 공신 안 나온 거 보니까 팔지는 않은 건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뭐 노이즈가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한국정보통신이 목요일이었죠.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있네요.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방송에서도 여러 번 멘트 드리면서 이 구간 안에서 거의 뭐 한 달 동안 얘는 무조건 한 번 더 시세를 낸다라고 방송을 했고 제 예측대로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은 제가 그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1파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아래 이제 매집 구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1파, 2파, 3파로 시세를 다 내고 이거를 이제 고점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매집 구간으로 봐버리면은 1파 여기를 2파로 보고 3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두 가지 아마 관점이 갈릴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재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애플페이가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면 그게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 리가 저는 없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워낙 강한 재료기 때문에 1파, 2파 한 번 더 3파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요 정도에서 뭐 잡아주고 한 번 더 이렇게 11월 정도 해가지고요. 상용화 앞두고 파동이 나오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27일 목요일 날 투매가 나오는데 이 물량 나오는 게 심상치가 않았고 제가 어떤 종목이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반등 없이 하락하면은 가장 먼저 뭘 보라고 했습니까? 이 투자자 잠정치를 봐야 되고 기타 법인의 평소랑 다른 물량이 매도로 잡힌다 그러면은 이거 위험하다. 약간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주주 매도 혹은 주요 지분을 매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장 초반부터 기타 법인의 20몇만 주가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이거 대주주 매도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오늘
반등 하나도 없이 하루 종일 밀릴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이게 이제 대주주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타 법인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 그래서 대주주 매도라고 하면은 이제 공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주주 매도했다. 그러면 이제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주주 매도 공시 나와도 추가하기 뭐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자르는 게 현명한 뭐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좀 이렇게 롱텀하게 보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 하락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 61선 12,000원이나 요 구간 12,000원에서 뭐 한 13,000원 사이에서 얘가 확실히 이제 뭐 대주주 공시도 넘어가고 악재 해소되고 하방 경직성이 일어난 다음에 슬금슬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때처럼 주가가 회복해주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가져갔다가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나와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매매 전략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최소한 이렇게 전고점 한번 찍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이제 기대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11월 말 12월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반응이 없다, 뉴스가 나와도,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무튼 얘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악재 때문에 얘네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뭐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자본 많고 노이즈 많은 종목을 매매를 거의 잘 안 합니다. 뭐 예전에 뭐 비덴트도 그랬었고 위메이드도 보면은 뭐 실적 아무튼 뭐 개판인데 위믹스 코인 갖다가 바닥권에서 막 땡기고 이럴 때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꼭 악재가 항상 또 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금요일날 급락이 일단 나왔고요. 오늘 뭐 대응책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발표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찾아봤는데 없어요. 오늘 분명히 뭐 이렇게 방안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또 내일도 시장 반등 때문에 그냥 잠깐 떴다가 이렇게 졸졸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또 높아 보여가지고 이제 그 위믹스 코인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1월 중순인가 뭐 해제할지 뭐 유지할지 이런 발표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 안에서 하방 경직성이 일어난 다음에 11월 중순 위믹스 코인 관련 발표 뭐 기대감이나 내용에 따라서 반등이 뭐 나올지 그대로 추가적으로 그냥 졸졸이 탈지 뭐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무료 리딩방 참여해 보실 분들은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